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활한 우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눈에 보이는 모든 별과 은하,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선 지구까지 이 모든 것을 합쳐도 우주 전체의 단 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나머지 95%는 여전히 우리에게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거대한 미지의 중심에는 바로 암흑물질과 블랙홀이라는 두 개의 심오한 수수께끼가 자리하고 있죠. 하나는 절대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우주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빛과 물질마저 집어삼키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이 두 가지 거대한 미스터리가 사실은 서로 뗄 수 없는 하나의 끈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우주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해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정말 충격적인 가능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두 존재가 서로의 숨겨진 역사를 써내려가고 우리가 사는 우주의 진짜 모습을 빚어왔다는 진실을 상상해보세요.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우주의 가장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아내고 맞춰지고 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보시죠. 오랜 시간 동안 과학자들은 암흑물질과 블랙홀을 각기 다른 풀리지 않는 거대한 의문으로 여겨왔습니다. 먼저 암흑물질은 이름 그대로 암흑에 쌓여 있습니다. 빛을 내지도 흡수하지도 반사하지도 않죠. 망원경으로는 결코 직접 관측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투명 망토를 두른 유령처럼 그 존재는 오직 중력이라는 흔적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은하들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도 뿔뿔이 흩어지지 않는 이유, 바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암흑물질이 강력한 중력으로 은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주 전체 질량의 약 27%를 차지한다고 추정되는 이 암흑물질은 마치 우주에 보이지 않는 뼈대처럼 은하와 우주 거대 구조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인류 과학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블랙홀은 암흑물질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경외감에 사로잡게 합니다. 이들은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천체로 알려져 있죠. 중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심지어 빛조차도 한번 빠져들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주의 거대한 입처럼 주변의 별과 가스구름을 무자비하게 빨아들이며 그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시공간을 휘어버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왜곡시키는 블랙홀의 모습은 그야말로 상상조차 어려운 압도적인 존재이죠. 이들은 어떻게 태어나고 또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질량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특히 초기 우주에 존재했던 초거대 블랙홀들은 현재 우리가 아는 별의 진화 과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 또한 블랙홀 자체에 대한 깊은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암흑물질은 보이지 않는 중력의 지배자로, 블랙홀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파괴적인 존재로 각자 우주의 심오한 미스터리를 대표하며 오랫동안 별개의 연구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나는 너무나도 희미해서 붙잡을 수 없고 다른 하나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다가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압도하는 이 두 존재는 우주의 탄생과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대한 수수께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과연 이 둘은 정말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단순히 우주에 존재하는 각자의 미스터리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떤 숨겨진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토록 오랫동안 서로 다른 미스터리로 존재했던 암흑물질과 블랙홀. 과연 이 둘은 정말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그저 우주에 존재하는 각자의 수수께끼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떤 숨겨진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미묘하고 기이한 이상 신호들을 포착하기 시작했죠. 마치 서로 다른 퍼즐 조각처럼 보였던 두 미스터리가 사실은 같은 그림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게 하는 단서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과학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초기 우주에 존재했던 거대 블랙홀들의 비정상적인 성장 속도였습니다. 우주가 태동하던 아주 초기, 아직 별들이 충분히 진화하지 못했던 시기에 이미 엄청난 질량을 가진 블랙홀들이 발견된 것이죠. 상상해보세요. 아주 작은 씨앗이 심겨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숲을 뒤덮는 모습과 같다고 할까요? 기존의 별 진화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은 거대한 별이 수명을 다하고 폭발한 뒤 남겨진 잔해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작은 블랙홀들이 주변 물질을 서서히 빨아들이며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죠. 하지만 초기 우주의 블랙홀들은 이런 상식적인 성장 과정을 아득히 뛰어넘어 말 그대로 초고속 성장을 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은 마치 우주 탄생 직후부터 거대한 식욕을 타고난 것처럼 주변의 모든 물질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며 순식간에 몸집을 불렸습니다. 이는 마치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성인 남성보다 더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죠.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초기 블랙홀들의 활발한 활동을 퀘이사라는 형태로 관측했습니다. 퀘이사는 은하 중심의 초거대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엄청난 속도로 빨아들이면서 강력한 빛과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인데요. 초기 우주에서 이 퀘이사들이 마치 등대처럼 밝게 빛났다는 사실은 당시의 블랙홀들이 상상 이상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기존의 별 진화 과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블랙홀의 어린 시절은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상 신호가 관측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은하 중심에 자리 잡은 초거대 블랙홀의 질량과 그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암흑물질 헤일로의 밀도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이었죠. 마치 춤추는 사람과 그 사람의 그림자가 항상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은하 중심 블랙홀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 은하를 감싸는 암흑물질 헤일로의 밀도 또한 비례해서 높게 나타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일관된 현상이었습니다. 블랙홀은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물질들을 빨아들이며 성장합니다. 그런데 왜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분포와 그토록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요? 마치 거대한 우주 생명체가 숨쉬는 방식처럼 은하의 중심 블랙홀과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 헤일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함께 진화해왔다는 듯한 인상을 주었죠. 이러한 발견은 과학자들에게 암흑물질이 블랙홀의 성장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관계일 수도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초기 우주의 블랙홀이 너무나도 빠르게 성장했다는 미스터리, 그리고 은하 중심의 블랙홀 질량과 암흑물질 헤일로의 밀도 사이에 나타나는 기묘한 상관관계는 오랫동안 별개로 여겨졌던 두 우주 미스터리가 사실은 같은 그림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마치 복잡한 우주 퍼즐의 조각들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이 이상 신호들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암흑물질과 블랙홀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 나서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 실마리를 따라 더욱 깊은 우주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처럼 수수께끼 같은 이상 신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자 과학자들은 더 이상 이 현상들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흩어져 있던 복잡한 우주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암흑물질과 블랙홀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 나서기 위한 대담하고 새로운 과학적 가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설들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죠. 가장 흥미로운 가설 중 하나는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암흑물질이 정체가 사실은 초기 우주에 태어난 원시 블랙홀일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빅뱅 직후 우주가 아직 뜨겁고 극도로 밀도가 높았던 그 격동적인 시기에 물질의 분포가 조금만 불균일했어도 특정 지역은 엄청난 중력으로 스스로 붕괴하여 작은 블랙홀을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원시 블랙홀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거대한 별이 수명을 다하고
폭발한 뒤 남겨진 잔해로서의 블랙홀과는 전혀 다릅니다. 별의 진화 과정 없이 순전히 중력만으로 태어났기에 그 크기와 질량이 매우 다양할 수 있죠. 만약 이들이 우주 전체 암흑물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이 작은 원시 블랙홀들이 서로 합쳐지거나 주변 물질을 꾸준히 흡수하면서 초기 우주의 거대 블랙홀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오래된 미스터리를 마침내 설명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가설은 은하 중심의 초거대 블랙홀 주변에 존재하는 암흑물질이 블랙홀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블랙홀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중력의 바다가 끊임없이 블랙홀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말이죠. 암흑물질은 일반 물질과 달리 전자기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빛을 내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중력으로 주변 물질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만약 블랙홀 주변에 암흑물질이 밀집되어 있다면 이 암흑물질이 중력이 주변의 가스와 먼지를 블랙홀로 더 효율적으로 유인하여 블랙홀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앞서 우리가 보았던 은하 중심 블랙홀의 질량과 암흑물질 해일로 밀도의 기묘한 상관관계를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이론적 배경이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가설들이 등장하며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논쟁과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과연 어떤 가설이 우주의 진실에 더 가까운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주 관측 기술의 발전은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바로 중력파 검출이라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2015년 인류는 처음으로 시공간의 잔물결인 중력파를 직접 감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멀리 떨어진 우주에서 두 개의 거대한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현상이었는데요. 이 충돌의 여파로 발생한 중력파는 아인슈타인의 예측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블랙홀의 존재와 그 특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치 우주의 심장 박동 소리를 직접 듣는 듯한 경이로운 경험이었죠. 중력파 데이터는 블랙홀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아 합쳐지는지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작은 질량의 블랙홀들이 합쳐져 더 큰 블랙홀을 형성하는 과정은 초기 우주에서 원시 블랙홀들이 존재했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죠. 또한 중력파 검출을 통해 우리는 블랙홀 주변의 중력 환경을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암흑물질이 블랙홀의 성장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엮인 거대한 우주 테피스트리의 매듭 하나하나를 풀어가는 과정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관측과 이론적 진전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암흑물질이 상당 부분이 사실은 빅뱅 직후 태어난 셀 수 없이 많은 원시 블랙홀이었다면 어떨까요? 혹은 거대한 블랙홀의 성장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끊임없는 중력적 속삭임에 묶여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된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가능성들은 우주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은하의 형성 과정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흑물질과 블랙홀의 연결고리가 밝혀지는 순간은 마치 우주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비밀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과 같은 지적 스릴을 선사합니다. 이 문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우주의 진짜 모습이 펼쳐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이로움과 동시에 우리의 지식체계가 송두리째 바뀔지도 모른다는 긴장감마저 감돌죠. 과학자들은 이제 단순한 현상 관찰을 넘어 이 두 거대한 존재가 어떻게 서로를 낳고 성장시키며 궁극적으로 우주의 운명을 결정해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